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종훈 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방직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듣자니 뭐 행정법 행정하기 좀 어려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뭐 대체로 좀 쉽다, 평이하다 뭐 이런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여론을 지금 보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요. 자, 한국사는 어떠냐? 좀 많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강의가 의미가 없는, 어쩌다가 우리 그래도 이게 국가직 지방직 한국사가 이렇게 쉬워지면서 이게 이제는 뭐 앉는 것보다도 훨씬 쉬우니까 이걸로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뭐 강의가 필요 있을까? 여기에 무슨 모의고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여튼 뭐 매우 쉬웠다.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이게 근현대사에서 이제 8문제가 나왔는데 근현대사 쪽은 그래도 난이도가 적절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적절한데 문제는 전근대 쪽이야. 전근대 쪽이 12문제인데 이건 무슨 뭐 중학교 1, 2학년 그 내신 문제도 아니고 너무 좀 너무하다 싶은 문제가 이제 전근대 쪽은 좀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험지라면 뭐 광역시 일행은 뭐 솔직히 95점도 아마 굉장히 찝찝할 겁니다. 뭐 만점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하는 제가 많이 양보한 겁니다. 진짜 많이 양보한 겁니다. 이 80점 이하는 80점 포함해서 80점 이하는 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이 거란인 여진인 이 외국 수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진짜 국적 불분명자입니다.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이거 아주 애매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 하나씩 설명드리는 건 거의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이제 함정 문제, 제가 생각하는 함정 문제 딱 하나 있습니다. 17번 문제인데 대한국 국제 있죠. 이 대한국 국제가 1899년 제가 수업 시간에 절대연도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수립된 건 1897년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 같은 거죠. 이 대한국 국제가 제정된 건 1899년입니다. 독립협회가 해체되고 나서,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이제 몇 개월 뒤에 이제 대한국 국제가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일한 함정이랄까. 나머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요거 한번 보실게요. 그 대단원 1에서 이번에 특이하게도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1번 문제가 그 신석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고조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2문제는 뭐 여기서 2문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번에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대사, 웬일인지 이번에 고대사는 발해도 안 나왔고 그 삼국의 통일 7세기에서 원래 단골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왔습니다. 자, 뭐 정삼회의 가지고 이제 백제 뽑는 그 3번 문제, 요것도 이제 제가 절대 사료 할 때 많이 강조했던 거죠. 우리 기본서에도 당연히 이 사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해촉, 어이없습니다. 진짜 어이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세사, 고려죠, 고려. 고려는 이제 보통 3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도 3문제 나왔습니다. 정치 쪽에서 이렇게 2문제. 자, 6대 성종 고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6대 성종 고르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11번 문제. 탐구절이 던져준 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최승로의 시문십팔조죠. 성종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통도감 문제 있죠. 그 화통도감 문제가 그 5번 문제. 뭐 최무선 하면 화통도감, 화통도감 하면 최무선. 뭐 요 문제 뭐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가 한능검에 있었는데 참고로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직지는 워낙 뭐 저도 모의고사에 많이 냈던 문제고, 뭐 사실 직지 여기서 직지 뽑아주면 뭐 그냥 정답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대단원 1, 2, 3에서는 대체로 문제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조선전기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후기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5문제가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는 수치제도. 이 수치제도 문제가 그 14번 문제입니다. 그 문제 참 괜찮게 잘 냈죠.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너무 황당하기 쉽지 않은. 요거는 제가 왜 노란색으로 해놨냐. 순서 나열이기도 하지만 요게 시대통합 문제죠. 그래서 시대통합 문제는 제가 저 뒤에 걸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민봉기 문제 있죠. 어디 있냐면은 18번 문제. 그 역사상 농민봉기를 순서 나열하라는 문제죠. 요것도 한능건 문제 그대로 뺏긴 겁니다. 물론 이제 요 4개가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는 뭐 신라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고려 무신직공기,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라가 19세기 농민봉기인데 홍경래의 난이 먼저죠. 진주밀난이 나중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뭐 사실 뭐 내일 문제를 냈죠. 내일 문제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만에 작년 법원직에 광해군을 단독 출제했었는데 이번엔 지방직에서 아주 간만에 광해군을 단독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지방직에서 제일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 그 13번 문제 있죠. 불교건축. 저는 요 문제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석사 무량수전하고 그다음 이제 법주사 팔상전을 이렇게 그 짝짓기 시켜서 문제를 내는 제가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하던 스타일이죠. 요거 문제 잘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근대사는 이렇게 이제 12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전근대사는 문제가 너무 평이했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뭐 사실상 변별 얘기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자, 근현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개화기에서 4문제 나왔어요. 일제강점기는 3문제 나오고 원래 현대사에서 이제 3, 3, 2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현대사에서 농지격 1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기타 주제는 안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 요 대한국 국제 문제가 살짝 함정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병인양요 문제가 그 병인양요 문제가 몇 번이냐면은 7번 문제죠. 요건 뭐 단순 말장난입니다. 어제는 신미양요 때 나온 인물이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문제가 몇 번이냐? 10번 문제죠. 요것도 뭐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나마 19번 문제. 요거 이모군란과 청일전쟁,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그 사이를 물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요거 청일전쟁의 종결을 알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가는 상민수령 무역장정이니까 이모군란의 결과 맺어진 거고, 나는 요건 청일전쟁의 결과 요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있었던 걸 골라라는 거죠. 저는 사실 요 문제 19번 문제 참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특히 절대연도 할 때 한청통상조약 연도 애월하고 제가 분명히 대한국 국제뿐만 아니라 한청통상조약 연도 애월하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한청통상조약 경찰이나 다른 직렬은 몇 번 나왔죠.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한청통상조약 지금 한 번도 안 내던 겁니다.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다. 19번 문제 나름 참 좋은 문제입니다. 저는 뭐 여기 있는 요 19번 문제하고 요 17번 문제 이 두 문제가 그다음에 아까 불교건축 문제 있죠. 요 세 문제가 저는 자 이번에 참 문제 잘 낸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근현대 쪽은 나름 뭐 평소에 나오던 수준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전근대 쪽이 너무 쉬워서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자 3.1운동 몇 번이냐면은 그 9번 문제입니다.
와, 공약 3장 모르는 사람이 진짜 있었네. 아니 3.1운동 틀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 너희들 한국인 맞아? 아니 이거 공약 3장이잖아. 이거 한용운이 썼다는 그 공약 3장 아니야. 요거 우리 그 800제에도 이 문제 있어요. 우리 국가직 지방직은 아니지만 다른 직렬에 이 문제 거의 똑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 그 한인애국단 문제가 몇 번이냐? 한인애국단 문제가 몇 번이지? 8번 문제네요. 뭐 이거는 뭐 윤봉길이 나왔으면 뭐 김구 윤봉길 나왔으면 게임 끝이죠. 이건 좀 쉽게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근후에. 자 여러분 은근히 근후에 잘 나온다니까요. 요거 제가 절대 사료 중에 절대 사료라고 그랬죠. 근후의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 근후에와 관련된 걸 고르라는 거예요. 자, 봉건적 인습 타파,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한 게 바로 일제시대 여성계 민족협동전선 조직이었던 근후에죠. 자, 16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에서 원래 농지격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농지격 문제 치고는 쉬운 문제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지방직에서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변별력이 좀 있었던 문제를 골라라. 요 근후에.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국국제. 그 다음에 이모군란과 청일전쟁. 요런 정도. 저는 뭐 요 한 세 문제 정도는 살짝 변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전근대 쪽은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이 쉽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그래도 이제 나름 뭡니까 이게 좀 이 뼈대 있는 시험 우리 국가직 지방직 시험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쉽게 내도 너무 쉽게 낸다. 이 변별력 자체를 없애려는 뭐 그런 의도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고요. 하지만 뭐 또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다 하니까 진짜 수박 거달기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박 거달기로 공부하면 이런 문제 80점 못 넘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오랑캐 되는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총평하고 주요 문제 해설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년도도 저는 평이하게 나온다는 큰 틀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서울시나 법원직은 또 그렇게까지 쉽진 않아요. 국가직 지방직을 대놓고 쉽게 내는 거지 서울시나 법원직은 또 아주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가 쉽다 하니까 그냥 완전히 진짜 초등학생들이 풀어도 될 정도냐 그런 건 아닙니다. 최소한 고1 정도의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한국사 지식은 갖고 있어야만 그래도 90점, 95점 나온다. 알겠죠?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